오미크론 급증세에도 충북도 내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확진과 격리로 학교에 못 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초접전의 대선 판세 속에 충북 여야 모두 지지층 사전투표 동료의 막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 재선거 후보들의 공약 속에 불법 체류 외국인보다 자국민 보호 먼저를 주장하는 무소속 박진재 후보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새 차를 싸게 사게 해주겠다며 고객이 타던 중고차 대금을 가로챈 자동차 대리점 직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35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306명, 충주 705명, 제천 274명, 단양 38명, 음성 275명, 괴산 74명, 진천 369명, 증평 96명, 보은 37명, 옥천 190명, 영동 73명입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만 937명, 누적 사망은 4명 늘어 167명입니다. 충북의 하루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내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로 새학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격리 중인 확진자가 많아 개학 첫날부터 빈자리가 속출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새학년에 올라간 학생들이 긴 등교 행렬을 이뤘습니다. 새 책가방을 둘러맨 꼬마 신입생들도 처음 교문을 들어섭니다. 새학기 첫날 이 학교에서 확진과 격리 등을 이유로 출석 못한 학생은 전체의 5%가 넘는 52명. 자녀를 들여보낸 부모는 교문을 떠나지 못합니다. 2학년에 올라가는데 이제 잘 적응도 할까 하면서도 이제 오미크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도 되고. 충북의 신규 감염이 5천 명을 넘었지만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한 지침에 따라 800여 개 유초중고 모든 학교가 이렇게 전면 등교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학교 등교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에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대한 적응 기간도 있었고, 다만 방학 중에도 최근 학생 확진이 하루 200명이라 새학기 단체 생활 이후에도 전면 등교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개학 첫날 배부한 신속 항원 키트로 학교마다 전교생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격리 등 방역 임무를 떠안은 학교 측의 역량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지금 일주일에 2번이 지금 권장 사항이잖아요. 그런 권장 사항들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좀 실시를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한편 전면 등교를 강행한 새학기 첫날, 충북에서 일주일 안에 확진 판정을 받아 등교 못한 학생 수만 거의 1,300명. 밀접 접촉자로 격리 중이라 출석 못한 학생은 확진 학생보다 더 많을 걸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막바지 유세전이 치열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동료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대도민 호소문을 내고 사전투표율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여권 지지층의 사전투표 의사가 높다며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투표 마지막 날 외출이 허용됐다면서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사전투표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지지층이 대선 당일 투표장에 나오길 꺼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충북을 방문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충청의 아들이라면서 중원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충청도 민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충청도 출신 대통령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이낙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등이 잇따라 충북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청주를 방문해 유세전을 벌입니다. 한편 충북 음성이 고향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국민부터 챙기라며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를 꺼내든 무소속 박진재 후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자국민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선거에 뛰어든 무소속 박진재 후보. 집이 있는 인천에서 청주로 내려와 고시원에 머물며 홀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마 이유이자 핵심 공약은 외국인 불법 체류 방지.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자국민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며 자국민 보호 필요성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외국인 지원책도 무분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불법 체류자들, 그다음에 불법 취업, 불법 고용, 그다음에 허위 난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고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보육원 대소자 지원과 비리 갑질 특혜 의혹 소통 창구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치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국회의원 50% 감축, 여성가족부 해체 등을 포함했습니다. 정치를 바꿀 주인공이 이제는 자신 같은 서민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현 정치인들이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라고 느껴서 자국민 우선주의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배달원과 일용직으로 일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국민 보호를 외쳐왔던 박진재 후보. 민심이 자신에게 공감하고 있다며 득표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에서 대통령 선거사범 15명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12건, 15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현수막 벽보 훼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2명, 선거폭력 1명, 불법 홍보물 제작 1명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로 조성했지만 7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제천 비행장이 활로를 찾게 됐습니다. 군사당국이 제천 비행장을 국방 목적으로 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건데요. 비행장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큰 산을 넘었지만 남은 과정도 많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그룹 BTS의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크게 알려진 제천 비행장. 팬클럽 아미 사이에서 찾아가 볼 장소로 꼽히지만 헬기 예비 작전 기지, 즉 군부대 시설입니다. 1950년대 군사 훈련을 위해 조성됐는데 제 목적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 활주로 양옆에는 주택과 아파트, 초등학교, 상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행장을 시민을 위해 써달라는 요구가 계속된 이유입니다. 6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결국 군사용도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기지법 시행령에서 제천 비행장이 헬기 예비작전 기지에서 제외됐고 비행장 부지를 관리하는 육군 37사단 또한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비행장 용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장 부지는 토양에 대한 환경 기초조사 등을 진행한 뒤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이관됩니다.
재산권 이관을 마치면 제천시는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토지를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상양여나 시유지 교환,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제천시는 그동안의 피해를 근거로 무상양여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70년 동안 제천시의 활동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국가재산이지만 우리한테 무상양력을 해달라는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 볼 사안이다. 다만 환경조사에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천시가 실제 소유권을 받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5개 권역의 국민체육센터가 이달부터 줄줄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이달 오송과 가경, 복대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동시 착공해 내년 9월 일제히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산남과 오창 국민체육센터도 오는 10월 착공하는 등 5개 국민체육센터가 연내 착공합니다. 한편 앞서 2020년 착공한 영훈 국민체육센터는 5월 준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새 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고객이 타던 중고차 대금을 가로챈 자동차 대리점 직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데 계속해서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입한 A씨. 기존에 타던 차를 팔면 그만큼 신차 가격을 깎아준다는 대리점 직원 말에 중고차로 넘기고 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차량 할부 금액을 낼 때가 되자 1,700여만 원의 중고차 할인 금액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캐피탈사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그 할인된 품목이 다 포함이 된 거에 사인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할인이 다 빠져있는 그냥 전액 할부의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직원에게 똑같은 사기를 당한 B씨. 3년 동안 탄 차를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말에 자동차 등록증 등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했는데 돌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자동차 명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판매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차를 팔아서 이제 생활비에 보태 쓰거나 애기들 선물 사주거나 이러려고 했었는데 그 명의를 뺏기게 돼버리면 돈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도 잘 안 넘어가고. 잠적했던 대리점 직원을 경찰이 붙잡아 확인한 피해자만 수십 명. 피해 금액도 많게는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이 직원이 일했던 자동차 대리점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해당 직원이 이미 일을 그만뒀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고객들의 피해 사실을 추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육아 필수품인 일회용 기저귀, 아이들 피부에 직접 닿는 데다 매일 써야 하니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시험을 해봤더니 제품마다 흡수 성능과 사용감이 차이가 났습니다. 보도에 허지혜 기자입니다. 아기 때부터 배변 훈련을 마치기 전까지 쓰는 일회용 기저귀. 피부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을지, 외출할 때 새지는 않는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소변 양을 얼마만큼 잘 흡수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저희 와이프가 맘카페에서 특히 많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아용 기저귀 9개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먼저 기저귀에 흡수된 소변이 되묻어 나오는 정도인 역류량은 소변량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변을 한 번 봤을 때를 가정해 80ml를 부었을 때는 모든 제품이 묻어나오지 않았지만 2번 기준인 160ml 시험에서는 나비잠, 보소미, 슈퍼데디, 킨도, 팸퍼스 5개 시험 제품의 역류량이 적었습니다. 군, 페넬로페, 하기스 시험 제품은 양호, 마미포코 시험 제품은 보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배출된 양을 모두 흡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군, 나비잠, 마미포코, 슈퍼데디, 킨도, 페넬로페 등 6개 시험 제품이 1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거나 재울 때처럼 기울어진 상황에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순간 흡수력은 보소미, 슈퍼데디, 킨도, 페넬로페, 하기스 시험 제품이 닿는 순간 100% 흡수에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소비자 120명의 아이에게 모든 제품을 써보게 한 결과 촉감은 나비자미, 사용 후 뭉치지 않는 정도는 하기스가 5점 만점에 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저귀는 브랜드마다 단계별 사이즈 구분 기준이 다릅니다. 아기 몸무게에 맞게 단계를 선택하고 아이에게 잘 맞는 두께나 무게 체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브랜드인 군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제품 또한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옥천의 한 농기계 공장에서 직원 수십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옥천군 보건소는 오늘 옥천읍의 한 농기계 공장에서 전날 점심을 함께 먹은 직원 40여 명이 설사와 두드러기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물과 음식물 시료를 확보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옥천군 보건소는 식중독 증상이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다는 직원들의 말을 토대로 대전의 급식업체에서 배달시켜 먹은 점심 된장국과 닭볶음탕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작고한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에 대한 애도 행사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강전섭 청주문화원장, 변광섭 청주대 교수, 지역 문학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 모임은 고인의 저서 100여 권을 전시하고 춤과 노래 등을 통해 그의 업적을 기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은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주의 명예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생명문화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청주의 문화가치 발굴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 충북지부가 선거사무 종사자 동원 방식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사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을 위촉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모집 편의를 이유로 상당수를 기초지자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청보다 약 3배 많은 청주시 공무원 할당 인원수를 공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6천 원의 선거사무수당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에서 400명 가까운 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접수된 863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확인한 결과 395명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초등학생이 46%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4%, 미취학 아동 21%, 고등학생 9%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나 정서적 학대 등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학대 유형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친부모가 77.2%였습니다. 랜덤 채팅 앱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된 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랜덤 채팅 앱에서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북경찰청은 검찰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